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19장에서 26장까지 시험 범위 요점 정리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19장에서 여기 요거는 온도 변환이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 사이의 온도 변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해서 만들고, 섭씨 온도 알고 있을 때 화씨 온도 구하는 방법은 이게 1.8배죠. 5분의 9 더하기 32도에서 화씨 온도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PV는 nRT가 되고, 이때 이 n이 몰수죠. 알갱이의 개수, 즉 분자의 개수 나누기 1몰당 분자의 개수. 그러면 이제 몰수가 나오는 거죠. 전체 몇 개 있는지 이거를 1몰당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죠. 그리고 RT가 되고 이게 이제 NKT 이렇게 쓰기도 하죠. nRT를 NKT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NA분의 R이죠. NA분의 R이 바로 볼츠만 상수 KB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R은 K 곱하기 여기 R이 K 곱하기 NA 이렇게 써도 되겠죠. KB 곱하기 NA 이렇게 써도 되고 이 R이 8.31 줄 퍼 몰 K가 되는데 그럼 KB는 요거를 이제 NA로 R을 NA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R을 NA로 나누면 8.31 나누기 여기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입니다. 수업할 때는 요거 10의 마이너스 23등을 빼먹었었는데 NA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대략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여기 이제 몰로 나눴으니까 몰은 1몰을 개수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줄 퍼 K로. 그리고 이 NR은 기체의 상태 함수가 여기 이제 PVT인데 NR은 상태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 유지되면 즉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면 T분의 PV는 항상 일정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 값을 알았을 때 상태가 이제 바뀌더라도 P2, V2 곱한 건 일정해야겠죠. 이게 이제 이 T는 절대 온도를 쓴다. 이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비례식만 우리가 쓰는 경우에는 PV는 같은 단위가 대입되게끔 그렇게 먼저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요 식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W 더하기 W로 써진다면, 이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온 W는 당연히 요 W는 뭐예요? 외부에서 해준 일입니다. 외부 힘이 외부에서 한 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한 일과는 이제 부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한 일인지 기체가 한 일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는 PdV 우리가 이제 PV 이렇게 어떤 과정이 주어지게 될 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화될 때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 요 PV 곡선 아래 면적 이 면적이 기체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는 팽창하는 경우에 W가 마이너스가 되죠. 팽창하는 경우 W가 0보다 작고 압축되는 경우 W가 0보다 크도록 여러분들이 부호를 조절해주면 돼요. 이게 그래서 W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팽창하는 경우 이게 적분을 구하면 이 W는 플러스 같지만 우리 이제 팽창하잖아요. V가 커지니까 그때는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지만 외부에서 하는 일로 부호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Q를 구할 때는
열이죠. MC 델타 T. 그래서 질량 M의 비열 온도 변화 곱해서 유출입된 열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제 온도 변화가 없이 우리가 잡열 또는 수문열이라고 그러죠. L이 이제 융해열 또는 기화열을 여기 넣어주면 그때 그 융해열, 기화열 값을 아예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에 이 융해열 값을 곱해서 들어오고 나간 열을 구해줄 수 있다. 자, 아래 이제 등온 상태의 경우에는 등온 상태의 PV 곡선을 그려보면 PV는 nRT가 되니까 여기 이제 역비례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P1에서 나중 압력 P2가 되는 거고 부피도 V1에서 나중 부피 VF 여기 VI라고 하고 여기 VF라고 할까요? 여기도 PI PF라고 하겠습니다. PI, PF 이렇게 상태가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등온 과정에서는 이 아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아래 넓이. 이 아래 넓이만 구하면 이 넓이를 S라고 하자면 S는 nRT, ln, VI분의 VF 이렇게 하면 이게 0보다 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W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이 넓이가 이렇게 이제 팽창하게 되면 넓이는 플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기체가 하는 일은 팽창할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ln VI분의 VF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보면 0보다 작게 돼 있어요. 이게 1보다 크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 INT는 뭐예요? 요거는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에 관련된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내부는 이 INT 우리가 많이 U라고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는 U라고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값을 구해 보면 이상기체에서는 이 값 자체가 2분의 3 nRT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단원자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 2분의 3 nRT.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도만의 함수가 되겠죠. 온도 T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 등온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아예 0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등온 과정이라면 이런 과정이라면 그러면 Q는 W의 부호가 역수가 되잖아요. 여기 0이 되면 Q는 마이너스 W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nRT, 이게 이제 WQ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Q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Q나 W 등온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온 과정에서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도 구해야 되는데 뒤에서 우리 22장이나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기관의 모양을 계략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온저장고, 저온저장고가 있고 고온저장고에서 QH를 받아서 E를 하고 나머지 QC를 저온저장고로 이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E를 구하는데 E는 효율입니다. 효율. 이 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이제 고온에서 흡수한 열, 하나의 순환 과정 동안에 흡수한 열분의 그 하나의 순환 과정 동안에 기관이 한 일을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 이 WENG는 QH-QC가 돼서 결국 기관의 효율은 1-QH분의 Q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역기관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면 이 비율을 온도의 비율로 바꿔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TH, QH, QC, TC가 됐을 때 이 Q의 비율을 T의 비율로 바꿔도 된다. 여기 이제 카르노 기관이 되는 거고 카르노 기관의 이제 자세한 순환 과정은 A에서 B로 갈 때가 여기 이제 고온을 유지하죠. TH를 유지하는 거고 C에서 D로 오는 과정이 저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AB 과정,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등온 과정 그리고 이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BC 그리고 AD 또는 DA도 단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열이 흡수되는 구간은 AB 구간이에요. 등온 과정에서 열이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CD 등온 압축할 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열 QH분의 빠져나간 열 QC가 되는데 이제 엔트로피를 공부하게 되면 이 TC분의 QC하고 TH분의 QH가 같아야 돼요. 가역 과정에서 순환 과정일 때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에 써보면 순환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가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TC분의 QC가 TH분의 QH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강은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되고 엔트로피의 정의가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 T분의 dQ의 적분이 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순환 과정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표시를 좀 해줄까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순환 과정일 때는 0이 돼야 돼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는 T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등온 과정일 때는 T분의 Q가 됩니다. 이때 우리 Q는 앞에서 nRT ln VI분의 VF라고 했으니까 이걸 T로 나눠주면 이런 값이 이제 T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Q는 W의 크기라고 할까요? 크기 nRT ln VI분의 VF 이런 관계가 있고, 물론 W는 요거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Q가 돼야 되니까 T가 약분이 돼서 T가 약분이 되죠. T가 들어가면 안 되고 V1분의 V2 또는 VI분의 VF 이런 값들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재에서는 이제 뭐 전도에서 그죠? 전도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도 구해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에 가보면 요거 이제 25장하고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쿨롱의 법칙입니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이제 쿨롱 상수를 유전율이 포함되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고,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위와 전기장을 같이 구했는데 교재 순서상으로는 이제 전기장이 먼저 나오죠. R제곱분의 KQ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고, 뒤에 25장 가면 점전하가 만드는 점전하에 의한 전위 R분의 KQ가 되게 되는데, 이 전위차와 전기장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V는 2의 선적분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거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건 전기장 방향대로 지나가면 전위가 감소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F는 QE, 이거는 이제 전기장 E 속에 들어있는 전하 Q는 이런 힘을 받게 되고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해서 MA가 되기 때문에 A를 M분의 QE로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전기 쌍극자가 되겠죠. 이건 이제 점전하였는데 두 개의 대칭 또는 쌍이 되는 이렇게 이제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도 교재에서 구해봤었죠. 네, 우리 R제곱분의 KQ 두 개를 이렇게 E1하고 E2를 이렇게 X 방향 성분만 취해서 2배 해주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보면 Y의 세제곱, 즉 이 P점의 좌표가 Y, 높이가 Y예요. A가 아주 작을 때, A가 작고 Y가 클 때는 Y 세제곱에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전기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에 VR이라고 한 건 요 어떤 R점, 요 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 거리가 X좌표. 그러면 여기가 A니까 얘는 X-A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A 지점에서 이 R인 점에서의 전위는 이것도 뭐 점전하 두 개가 만드는 전이에요. R분의 KQ, R분의 KQ. 그런데 하나는 음전하, 하나는 양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고 x가 아주 큰 경우에, 즉 아주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x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형태로 x제곱분의 2kqa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기장은 세제곱분의 2kqa였죠. 근데 전위는 어때요? 제곱분의, 그런데 물론 이거는 여기서는 전위 P점에서 전위는 0이죠. 양전화 음전화 거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리차가 있는 R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서 유사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의 세제곱, 얘는 거리의 제곱. 그죠? 위에 2kqa도 아예 같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냐? 뭐 R을 V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dv dx 요 원리처럼. 그래서 전기장은 전위의 경사도가 됩니다. 경사도. 그래서 이걸 이제 기울기 또는 경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기장은 전위의 기울기와 같은데 방향은 전위 기울기가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긴 선전화가 만드는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데요. 끝으로부터 a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 끝으로부터는 전체 거리 a 더하기 l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전기장은 r제곱분의 kdq를 적분해서 연속체이기 때문에 적분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과정을 거치면 그 결과만 표현해 보면 이 끝의 거리가 a가 되고 이 전체 양끝 거리가 또 a 더하기 l이 되잖아요. l 더하기 a 이런 형태로 해서 거리 곱하기 분의 k분의 kq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가면 이제 고리 전화가 되는데 이제 고리 전화의 경우에 전위 구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보면 r분의 kdq를 적분해서 구해보면 모든 거리가 다 동일한 거리만큼 여기 r로 표현된 거리만큼 돼 있죠. 그래서 r분의 kq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r이 상수가 돼서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v를 미분하면 x로 우리가 x 축상에서 전기장을 구하게 되면 dv dx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23장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죠. r 제곱분의 dq 적분하면 요거 이제 2분의 3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의 세제곱분의 qx인데 요건 r 제곱분의 q 곱하기 r분의 x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 성분만 살아있기 때문에 벡터, 이거 얘는 벡터잖아요. 벡터. 이거는 크기 자체는 그냥 그대로 구해주면 되고, 요 전기장은 벡터의 방향을 고려한 크기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이제 r분의 x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에 가보면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Q1, Q2가 있을 때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R분의 K, Q1, Q2가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둘 다 양전하라면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라면 곱하면 그때는 음의 값의 포텐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음의 값의 포텐셜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점전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쌍끼리, 커플끼리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아래쪽 그림은 P점의 전위를 알면 여기서 이제 P점의 전위를 구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전화로부터 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아는데 세 번째 전화를 이 P점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요 둘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면 요 둘 사이에다가 요거 포텐셜 에너지, 요 포텐셜 에너지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요 점에서 전위만 알고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무한대에서 이 점까지 오면 그 전위만큼 이 전하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Q 델타 V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는 이제 3마이크로 쿨롱을 Q에다 집어넣고 V는 얘가 무한대에 있을 때 V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P점까지 가져오면 요 P점의 전이 Q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외부에서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되면 외부에서 해주는 일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교재에서 보면 이 VP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장으로 가보면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에서는 실제 가우스 법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임의의 폐곡면이죠.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알짜 전기 선속. 그래서 이제 폐곡면일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적분기호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선속 파일을 구하면 그건 입실론 제로분의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와 같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만 다 더해주는 겁니다. QE는 외부에 있는 전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우스 법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2가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는 이 면적 위에서 이 면 위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다 동일한 경우 또는 항상 이 두 개가 수직하는 경우면서 전기장의 크기가 동일하면 이게 상수가 돼서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2를 구하면 전체 면적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우스 구형 전하분포의 중심으로부터 내부의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이제 가우스 법칙 하나 써주고 여기 이 2를 적분기호 밖으로 빼주고 넓이를 다 구하면 이 넓이는 물론 가우스면의 넓이가 되겠죠.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데 이 전체 전하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하 밀도가 주어져 있다면 밀도 곱하기 그 부분의 부피 가우스면 내부의 부피 이게 구형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를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는 전체 전하량 나누기 전체 부피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전기장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여기 이제 별개의 그림이에요. 이게 왼쪽은 균일한 구전하입니다. 균일 또는 균질 구전하. 그래서 전하가 이 구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 오른쪽 요거는 도체구예요. 이건 도체구. 도체구는 금속구가 되고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내부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장은 또 내부에서 아예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전기장 내부 전기장이 0이고 외부에서는 가우스 법칙 적용해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R분의 KQ도 역시 내부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하가 없으면 외부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전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위를 구해보면 R분의 KQ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다 전체 전하가 점전하인 것처럼 적용해서 R분의 KQ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체는 등전위이기 때문에 이 전위가 일정히 계속 같은 값이 돼야 돼요. R분의 KQ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원이 아니라 요거 왼편은 이게 이렇게 이제 균일 구전화가 되려면 절연체 구가 돼야 되는 거고 오른쪽은 도체 구가 되는 거죠. 자, 위 그림으로 가보자면 이게 선전하일 때 선전하로부터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수평으로만 퍼져 나가죠.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 옆면적으로만 전기장이 이제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파이 RL이 되겠고 높이를 L로 잡으면 입실론 분의 람다 L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 길이 L인 선전화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람다 L이 되고 우리가 전기장 구해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거나 또는 R분의 2K 람다 이런 형태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한히 넓은 평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얇은 평면이죠. 전기장은 양쪽으로 이제 A만큼 양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요거 적용했을 때 2 곱하기 DA의 적분이 2A가 되죠. 2A. 숫자 2A. 예. 그리고 입실론 제로분의 Q 했을 때 이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시그마 곱하기 A가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서 A가 약분이 되고 이런 형태. 요게 A가 아니라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전기장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우스 법칙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전기 용량에서는 C는 양 금속판에 걸어준 전압 이렇게 이제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전압분에 여기 전압을 걸면 이제 전하가 양극에는 양전하, 음극에는 음전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델타 V는 내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2라면 2D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장을 또 전어로 표현하면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어요. 그렇죠? 앞에 그림에서 여기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금속판이 있다. 여기 이제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금속판이 있을 때 한쪽은 시그마 플러스라고 하고 한쪽은 전하 밀도가 시그마 마이너스라고 하자면 이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E는 2입실론 제로분의 양전하에 의한 시그마 그리고 음전하에 의한 시그마 이게 두 개 다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플러스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그마 플러스하고 시그마 마이너스의 크기가 같다면 그때는 여기 얼마가 나와요?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에서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위가 분자가 2시그마가 될 테니까 2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는 또 이 넓이 a분의 전하량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q 약분해서 입실론 제로 d분의 a라는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이때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리고 이제 이게 원통형 축전기였죠. 앞에서 보면 전기장을 우리가 R분의 2K 람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 전기장을 여기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를 구하는 방법은 전기장을 선적분해서 구하는 거고 R분의 2K 람다 집어넣어서 R분의 1 적분하면 lnA가 됩니다. 그래서 ln A분의 B 이런 형태로 이 원통 전하의 전기 용량을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 L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L로 나눠주면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 전기 용량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2K lnA분의 B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형 축전기 안쪽에 구도체가 있고 바깥쪽에 또 이제 구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 구 반지름이 R1, 바깥쪽 도체의 껍질의 반지름이 물론 이제 내부 반지름이죠. R2가 됐을 때 이렇게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이제 양전하로 대전되고 주변은 음전하로 대전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기장을 여기에 넣어서 전기장을 선적분하면 전위차가 된다. 그래서 전기장이 안쪽에 있는 구도체 요 사이의 전기장이니까 구도체가 만드는 전기장이 되겠죠. R 제곱분의 KQ가 돼요. 이걸 적분하게 되면 R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전하량을 안쪽에 바깥쪽에 마이너스 Q 안쪽에 플러스 Q 있는 전하량을 요 전위차 지금 구한 전위차로 나눠주면 Q는 같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R분의 1분의 마이너스 R2분의 1분의 K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요 K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K가 위로 가면 안 되겠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에 델타 Q로 나눴으니까 K가 아래로 와야죠. K R2분의 1 마이너스 R1분의 1분의 그냥 1이 되겠죠. 그렇죠. K가 V에 있는 거니까 여기 요 K가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K분의 1이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고 R2를 무한대로 여기 R1, R2잖아요. R2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이제 0이 나올 테니까 그냥 R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지름 A인 구 도체의 축전기 이렇게만 있어도 축전기가 되거든요. 그럼 요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라고 이제 교재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용량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단위나 뭐 이런 거 계산 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이나 과제 풀이 이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더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공식을 좀 많이 외우면 문제 푸는데 혹시라도 이제 훨씬 수월해지게 되니까 그리고 공식 자체를 좀 써놓으면 부분 점수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성의를 보여서 답안을 잘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짧고 좀 길면 긴 강의였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